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조정에 일부 출매를 했던 코인들과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 최소 20년 이상 된 ETF 전문가거든요. 이 친구가 올해 출시된 ETF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올해 나왔던 모든 ETF 상품 중에 상위 8개가 암호화폐 관련이다. 코인 관련이다. 총 740종의 ETF가 나왔는데 그중에 상위 8개가 코인 ETF 관련됐다. 첫 번째는 4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 2개는 이더리움 현물 ETF, 나머지 2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ETF다. 그러니까 가장 잘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의 상위 탑 20, 탑 10 중에 그냥 코인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도 아직도 코인의 시대는 멀었다. 그럼 뭐하냐? 가격이 이 모양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가 이 정도였으면 지금 비트 이더 됐는데 지금 이 정도지 않습니까? 내년에 솔라나, XRP, 카르다노, 도지코인 등등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내년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기대감이 불어오겠냐.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합니다. 나가서 보면요. 소위 자영업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물 세계는 쪼그라드는 게 그냥 눈으로 형격하게 보이고요. 이게 그러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 삽니까? 백화점에서는 상품 확인만 하고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그중 하나가 뭐다? 코인이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이미 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냐? 최근에 조정이 있는데 최근 조정 있었죠. 조금 이제 가격이 지지부진,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이럴 때는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어요. 지금 이 조정이 없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저는 도움닫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길면 길수록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올해 3월 달 이제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하고 거의 6개월, 7개월 내리 그냥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한 폭등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움닫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동성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11월 5일 대선 끝나고 올랐으니까 이 정도 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 딱 하나 꼽으라.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특히 우리가 내년에 언제 탈출하냐? 제가 거의 한 10번, 20번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약 57.8%입니다. 지난 하락장 때에 바닥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략 한 40%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내내 올라서요. 올해 11월 21일 61%를 찍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알트가 쪼그라든 거죠. 그랬다가 이제 비트 도미가 살짝 떨어졌죠. 올해 12월 4일 55%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이 60%까지 왔다가 지금 약 57.8%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빅픽처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사실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내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시장을 빠져나가기보다는 그 벌었던 돈을 그대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알고랜드, 헤데라 같은 그 밑에 코인들로 코인을 바로 그 벌었던 돈을 바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질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고요. 알트코인은 폭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제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 있는 거 아니겠냐? 바운스가 있어요. 떨어질 때 일직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에서 한 45%? 뭐 언제가 바닥일지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를 이제 추산해 보면 대략 40% 전후 이때가 탐욕의 끝자락, 탐욕이 거의 꼭지점을 찍을 때가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 바닥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 그냥 저 때가 되면요. 비트 도미 한 40%, 42%, 뭐 더 떨어지면 38%도 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분할로 잘 빠져나가시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내년에 하실 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 오랜만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인데요. 이 21년도 최고점, 이때를 최근에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어깨 언저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넘지 못했던 선이라면 지금은 지지선이 돼서 버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초록색처럼 뭐 이게 한 번, 두 번 터덕터덕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뭐 제 생각입니다. 진짜 알트코인. 이건 뭐냐면요. 탑 10, 그러니까 상위 10, 10가지의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 그러니까 중간 시총 또는 작은 코인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놓은 거겠죠. 비슷해요. 이게 과거 최고점 보이시죠? 이것을 뚫으려고 했다가 지금 밑으로 큰 폭으로 밀린 겁니다. 지금 어깨까지 이렇게 지금 밀렸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 라인이 넘으려고 했다가 계속 실패했던 이게 거의 한 3년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여기 위치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뚫고 하늘로 날아가겠죠.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식과 확신이 없는 투자는 결국 내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나는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조금 마음고생도 하시고 돈도 수업료도 내셨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알트를 사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 저는 이 최근의 조정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또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알트 시즌에서 가장 큰 매수 신호가 떴다. 이게 뭐 2017, 18, 19 예전부터 이게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하늘로 이제 상승하는 거죠. 이때가 20년, 21년 상승장이었고요. 지금 또 한 2년에 걸친, 3년에 걸친 이 하락장 바구니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트레이더의 견해이고요. 내년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나올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저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타랠리, 저도 그러니까 예측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맞추고 저는 단타를 이걸로 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산타랠리가 지금 몇 주 뒤로 미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미래는 사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컵앤 핸들이다. 컵앤 이 핸들이 이제 손잡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온 즉시 아까랑 똑같은 차트예요. 이게 지금 알트코인 그 탑 10을 뺀 이제 중간 코인, 이제 미들캡, 스몰캡 합쳐놓은 시총이거든요. 이게 곧 상승에 임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알트가 그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혹자는 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유동성 위기 그거 온다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맞습니다. 그 유동성이 내년 2월까지 떨어지는 게 맞지만 돌발 변수가 뭐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게 상향을 시켜야죠. 계속 그 머니 프린터 돌리려면 한도를 높여놔야 되겠죠. 빚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민주당, 공화당이 맨날 싸운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미 지금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도 협상이 결렬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뭐 셧다운이 된다 이런 또 퍼드성 기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를 못 늘리기 때문에 있는 돈을 써야 돼요. 미국 재무부에서 돈 쓸 때 많잖아요. 뭐 복지도 하고 뭐 메디케어도 하고 어디 돈 들어갈 때 돈을 기존에 있던 통장 잔고에서 그냥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으로 돈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기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 뭐 한 2분기, 4월, 5월 뭐 이때쯤으로 보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가 이제 그 뭐 지금 36T라고 하면 뭐 한 38, 40T까지 올리기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땅땅땅 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호재입니다. 뭐 빚을 더 늘려서 돈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냐? 이제 그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렸기 때문에 기존의 재무부에서 썼던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집어채우는 순간 시중에서 돈이 재무부 통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언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자, 트럼프 취임식 내년 1월 20일에 하락한다고 그때 그 누굽니까? 그 흑인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트맥스 창업자 아터 헤이즈였죠. 누구는 하락한다던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은요. 뭐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는 반반이에요. 이걸 뭐 무조건 나는 맞췄다. 글쎄요. 저는 그냥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락하면 그때 상승할 수 있고 그 전까지 막 급등하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하지만 저는 25년을 매우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거죠. 모두가 한 방향성으로 확신을 하면요. 항상 비껴가는 경향이 있어요. 산타렐리 이번에는 확신. 저도 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비껴갑니다. 이게 몇 주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단타 이렇게 타점 매매를 하는 건요. 저는 비춥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게 이제 과거에 잘 하셨다. 뭐 그런 분들은 상관은 없겠죠. 제가 최근에 매수했던 코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에 대한 추천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코인에 대한 지식 확신이 없으면 코인 시장을 하루빨리 떠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거의 약간 뭐 코인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전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액을 다 잃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샀던 코인 니어 프로토콜 아시죠? 레이어 1이고요. 뭐 인공지능이라고 요즘에는 그 레이블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그 렌더라고 하는 코인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AI에서 3D 모델링,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GPU죠. GPU 파워,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고요. 아카시보다는 렌더가 더 우량 코인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 그 모기업 오토이라고 있어요. 그 오토이에서 발행한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렌더입니다. 어찌됐건 아카시는 좀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조금 이제 출매를 했었고요. 세이는 이제 레이어 1입니다. 아발란체, 인터넷 컴퓨터, 렌더, 이뮤터블 X. 실은 제가 대부분 다 들고 있는 코인인데 일부 이제 좀 출매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사실 뭐 이 코인들 말고도 우량 코인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짓수는 저는 좀 됩니다. 뭐 솔라나도 있고, 뭐 카르다노도 있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뭐 한 4년, 5년 전에 사서 이제 까보질 않아요. 이거 뭐 몇 개 있는지 스테이킹에 들어가 있어서 평단도 실은 잊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산 코인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알트 시즌, 상승장, 막 바나나 존. 이거 옵니다. 오는데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결국 보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줍줍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하기 전에 그냥 폭등해서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 알트 시즌을 맞이하든지 저는 설사 제가 사서 가격이 더 떨어져도 솔직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코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떨어지면
현금이 없을 때는 좀 사실 서운하긴 하죠. 아쉽긴 하죠. 근데 매수 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못 샀을 때 폭등을 해버리는 것보다 그냥 사놓고 하락을 맞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죠. 최근에 참고로 신규 소위 말하는 핫한 내러티브 이게 뭐 실은 몇 개월 전부터 떴는데요. AI 에이전트들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AI가 투자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운영해주고 그냥 그 대행해주는 격이죠. 뭐 로봇처럼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뭐 SNS에 글도 올리고 음악도 지가 뭐 작곡해서 이런 친구들 뭐 프로젝트들 코인들 요즘 나온 게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저 비썸에 아마 하나 있는데요. 나쁜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잘 아십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기에 대장주가 버추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수천 %가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거나 폭등해버린 코인은 물론 여기서 더 오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잘 모르면 그냥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폭등했다 관심 코인에서 삭제시키는 게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다.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AI 붐이 일어나면 기존의 그 레이어 1 관련돼서는 니어 프로토콜이 그 중에선 시총이 아마 가장 큰 과에 속하는 레이어 1이라고 보고요. 인터넷 컴퓨터도 레이어 1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인공지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GPU 파워, 컴퓨팅 파워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GPU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렌더와 아카시 네트워크는 제가 볼 때 뭐 이게 뭐 사라질 프로젝트들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우량 코인, 이제 굳이 꼽자면 렌더가 더 우량 코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알고 계시면서 확신이 있는 코인 위주로 가셔야 성공 투자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 코인 저 코인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막 뿌려 놓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천 단위로 몇 개만 딱 이렇게 모아서 해놓는 이런 크게 보면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그 좀 확신이 없는 코인들을 좀 줄이시고요. 이제 빅 컨빅션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까지 갔을 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가 있고요. 하실 때도 아마 나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량 코인 위주로 하자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지난주에 5,100억 원 이상이 유입됐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현재까지 26억 8천만 달러, 거의 한 4조 원의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현재 시가총액, 뭐 가격이 별로 뭐 재미가 없잖아요. 이더리움 뭐 요즘에 누가 뭐 불리시하게 얘기한 개인 투자자 보신 적 있습니까? 기관들 언론에서 이더 띄우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요 60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닙니까? 이 시가총액 356조 원 정도 하거든요. 거의 2배입니다. 이미 2배요. 근데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가격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시총이 이미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뭐 이제 이제 1000조가 넘어가 버리죠. 2000, 뭐 3000조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 내년에 여기서 저는 한 3배? 뭐 많으면 한 4배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내년에 1년 만에 시가총액이 여기서 3배에서 4배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30%는 몰라도 3배, 300%, 400% 쉽지 않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블록체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씁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쓰잖아요. 표준이 이미 된 겁니다. 여기에 플러그를 꽂으려고 이제 EVM compatible 이 말은 뭐냐면 이더리움 호환이 되냐 안 되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어야만 효용성이 더 있고 호환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이더리움 장기 보유 주소 비율이 증가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 꾸준히 장기 보유 주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긴즉슨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이더리움을 상승시키는 뭡니까? 빌드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줄 거야. 이더리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떴어. 뭐 디파이에 이거 뭐 거의 뭐 제일 우량 초우량 담보 아니야?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얼마 전만 해도 퍼드로 가득했던 올 초에 아니었습니까? 전 이렇게 들려요. 난 너희들한테 분명히 미리 알려줬다. 상승장, 바나나존, 알트 시즌이 언제 나오냐? 저는 지금도 여기에 그 변화는 없어요.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이때부터 바나나존입니다. 아직 그게 안 온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뭘 준다? 이자 준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더가 오르겠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최소 이 라인을 넘어야 돼요. 최소 이 라인이 얼마냐? 지금 현재 0.036, 0.037 굉장히 밑에서 놀고 있어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저평가입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의 대장 아닙니까? 알트 전체가 지금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지금 그냥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고 비트 시즌인 거예요. 아직 알트 시즌이 아닌 겁니다. 최소 이 비율이 0.05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참 밑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이 여기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시작 아직 안 한 겁니다. 이 이제 수치가 비율이 한 0.1, 뭐 0.13, 0.15 이 정도까지 되면 시장의 거의 꼭지에 다다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매도를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을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테넥스 리서치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겠다. 뭐 오르든 떨어지든 뭐 이렇게 본인의 가격 예측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거를 뭐라고 했냐?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지표를 듭니다. 이게 8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과매수야. 그러면 좀 1월 달에 조정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또 상향이 조정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높아졌다. 똑같은 자원을 들여서 얻는 비트코인이 줄어든 거예요. 더 캐기가 어려워졌다.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또 향후 견고한 가격 움직임 전망. 이거 이제 한마디로 지난 2016년도처럼 거래소에서 자꾸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사서 자기 지갑으로 혹은 코인베이스 프라임 기관들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더라. 그 얘기인즉슨 곧 있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누군가 많이 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정이 올 거야, 유동성의 위기가 올 거야 막 부들부들 떠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채굴자들은 묶어 더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실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매직 에덴, 뭐 NFT 마켓플레이스죠. 여기에 고문은 미국의 크립토 차르, 그 데이비드 sak스라고 전 페이팔 마피아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코인과 인공지능 차르로 지명이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딱 2년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11월 3일에요. 미국에 또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이제 상원 의원도 뽑고 하원 의원도 뽑고 뭐 누구 우리로 지금 도지사도 뽑고 하는 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근데 현재는 레드 스윕이 맞아요. 공화당의 하원 의석수가 219석, 근소하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 내년 11월 3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도 뺏기고 이제 상하원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진 거잖아요.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은 공화당이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친코인 정책 우르르 추진하고 2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막 들어오면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을 못하는 거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도요. 뭐 이제 4년이라고 하지만 특히 25년도 그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던 뭐 베센트라고 하는 친구도 이게 다 그 벤처 캐피털 그 억만장자 투자자들입니다. 신시장론자, 이미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지금 뭐 상무부 장관도 있고 재무부에도 있고 뭐 CFTC에도 간다고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내년에는 주식 코인이 상승을 해줘야,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디로 행복해줘야 이게 이제 트럼프나 그 정책의 방향성이 이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주식 코인 막 박살나고 막 강달러 돼가지고 뭐 이제 뭐 관세 부과해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이것을 트럼프는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 말로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글쎄요. 달러는 지금 굉장히 강하죠. 조금은 여기서 더 약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겁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횟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습니다. 돈은 더 푸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하냐 마냐 자체를 다 폐지하자는 지금 주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 돈 더 찍고 싶어. 주식시장 더 끌어올려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대통령이 되고 싶어. 지금 이걸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돈 푸는데 다른 국가들은 미국 눈치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돈을 안 풀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돈 풀면 중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다른 국가들이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돈 풀게 하면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은 그래서 저는 최고의 투자 기회 맞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고 또 탐욕에 빠지면 최악의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많이 올랐을 때 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1년 내내 오르냐? 아니라니까요. 들쑥날쑥, 급등 후 급락, 급락한 다음에 다시 급등. 얼마든지 내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질문 하나로 모여요. 결국 나는 크립토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느냐?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도 실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왔다고 봐요. 뭐 RWA다, DeFi다, 뭐 AI다, 저기 뭐 NFT다. 이미 왔지만 대량 채택이 된 건 아니죠. ETF가 한 개, 두 개 되긴 했지만 더 터져야죠. 빅테크들 더 들어와서 시총 더 커져야죠. RWA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대량 채택이 내년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코인법이요. 알트코인 현물 ETF 아직 가능성 아닙니까? 기대감 아닙니까? 빅테크의 진입, 이제 회계 규정상에 의해서 이제 그 코인을 공정 가치로 그대로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가만 보시면 그들 입장에서 이게 우연일까요? 현물 ETF, 친코인법,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기업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게 빗장이 지금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끝낸다라고 트럼프가 했지만 지금 전쟁 끝났습니까? 러시아 전쟁이요? 저기 이스라엘 전쟁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거 본인이 취임해서 끝냈다. 당연히 본인 업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금리나 돈 풀기요. 이거 해서 선거 전에 부동산 시장 폭락시키면 정권 우리나라도 바뀌잖아요. 트럼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내년을 그래서 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1월 3일부터 FTX 채권자에게 현금 20조 원 나눠줍니다. 한 2달간, 60일간 나눠준다고 하니까 1월과 2월 주로 돈을 나눠줄 겁니다. 그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때 고점에서 현금을 쥐어줘서 또 사게끔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현금 상환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2년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뭐 2천만 원 이 언저리였을 때 그때 시가를 현금으로 바꿔서 준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그 FTX가 파산했으면 비트를 줘야 되는데 달러로 주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4월일지 5월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이 확정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15일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이 전후로 해서 세금 내려면 기업도 개인도 일부 주식, 코인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내년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2월일지 3월일지 큰 폭등이 나온다. 그럼 좀 파십시오. 좀 파셔야 되는 거고요. 내년 한 4월, 5월 돼서 폭락이 나왔다. 좀 그러면 담으시면 되겠죠.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꼭지가 언제 나올지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까지 해서 일단은 다 빠져나올 계획으로 임하셔야겠다. 좀 안심하면서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안심하시면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도 분명히 좋은 게 올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